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유튜브에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내부에서만 이게 존재하던 그 내용들이 외부로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편이죠. 워낙에 군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엉망이 된 상황이라고 이제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막 국방부의 이제 실상이 막 까발려지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언론의 문매를 맞아야지 그나마 바뀌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특징이죠.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군대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이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합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제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그 4년간의 군 생활을 토대로 내용을 이제 썰을 푸는 거라서 일단은 좀 뭐 흥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일단은 저는 이제 당시에 4년 이제 하사로 근무를 하고 만기 전역을 했죠. 네. 당시 뭐 해군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네, 4년 동안 하사로 근무하면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흔히 군에서 얘기하는 쓰다 버리는 부품. 네, 쓰다 버리는 부품 취급을 하는 계급이 원래 단기 하사의 어떤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건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 군에서 인식이 그래요. 예전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저는 병과가 뭐였냐면은 원래 이제 전산이었습니다. 원래 병과가 전산이었는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직별을 원래 해군 같은 경우에는 3군, 2군, 1군으로 나누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명칭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원래 3군, 2군, 1군으로 직별을 나눕니다. 그래서 1군이 가장 파워가 원래 센 거고, 네. 그 다음에 2군 정도가 뭐 좀 이제 뭐 그래, 한 중간 정도. 무난한 직별들이로, 보통 병과를 원래 직별이라 그래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장교는 병과라 그러고 부사관은 보통 직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3군 직별에 해당되는 게 뭐였냐면은 바로 전산병과, 가장 파워가 약한 거. 네, 가장 입지나 파워가 약한 상태를 보통 3군 직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전산 직별은 3군 직별이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던 당시에 3군이었다가 이게 복무를 하던 중에 그 등급이 바뀌었어요. 복무를 하던 중에 일명 직별 통합이라는 걸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국방부나 해군본부 자체 내에서, 해군 자체 내에서 직별 통합을 하려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하사, 그 다음에 중사, 상사까지 계급별 이제 그 직별 통합 교육이라는 걸 시행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제가 2014년도 전역을 하던 시기에 딱 맞물리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역 신청을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이유가 가장 커요. 직별을 통합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직별을 통합시키려고 했냐면은 전산, 통신, 전공을 통합시키려고 했어요.
네, 상당히 신박한 정책이죠. 어떤 사람이 정책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에 총 맞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벌써 9년 전 얘기니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각 직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씨야 세계 직별 업무를 합치면 세계 직별을 합쳐서 이걸 이제 1군 직별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편성해서 운영을 해 가겠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상급기관의 의지인데, 근데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은 어때요? 완전 개차반된 거죠. 현실은 완전 개파로 분전돼 버렸습니다. 이거 내 직별 업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업무 아니라고 다 쳐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완전 개파로 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아 우리 컴퓨터 안 돼. 그럼 컴퓨터 안 되는 거는 전산직별 출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전공 출신이라 컴퓨터 쪽은 잘 몰라요. 안 할 거예요. 전화기 관련된 업무만 나는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전공직별 출신이면 전공직별 출신 부사관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산 쪽 업무나 통신 쪽 업무를 안 하기 시작하죠.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쳐내는 거예요. 이거 내 업무 아니에요. 저쪽 직별 출신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완전 파벌 싸움이 완전 첨예하게 남아 있었죠. 직별은 통합했으나 출신이 계속 뭐다 라는 이유로 업무를 다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아마 직별 통합하고 나서 아마 난장판 됐을 거예요. 저는 전역해서 그 이유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마 그 군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한테 한번 제가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데 진짜 개판 오분전이에요. 전산 통신 전공 해가지고 아예 개판 오분전이 됐어요. 하여튼 이때. 그래서 이때 전역자도 많이 쏟아져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도 이제 전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제가 복무하던 중에 직별 통합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3군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3군이었을 때는 그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배를 탑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함정 근무가 불가. 이때 3군이었을 때는 전사는 함정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복무를 하던 중에 이게 2군으로 상승을 하면서 2군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전산직별 부사관이 함정 근무가 가능해지는 패턴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함정 승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뭐 청해부대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파병 갈 때 선발 가능한 직별로 이제 이게 입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입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직별 통합이라고 하는 이상한 카드를 꺼내버려서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완전 개판 5분전이 되는 그런 군대 상황으로 변해버렸죠. 진짜 그렇게 됐었습니다. 제 얘기하시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근무했던 내용은 딱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그 사이에 뭐 합치고 분리되고 그런 일들이 2023년도까지 쭉 아마 여러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미리 좀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쓰다 버리는 부품 취급을 실제로 저는 경험을 했던 당사자라서 장기 복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진짜예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진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근무평가를 잘 받으려면 이때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근무평가나 어떤 그런 입소문을 잘 받으려면 무조건 회식에 참석해야 돼. 진짜입니다. 예, 제가 근무했던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공식화되었어요. 되게 안 좋은 문화예요, 이게. 예, 별로 배울 점이 없는, 예, 별로 배울 점이 없는 안 좋은 문화입니다. 진짜입니다. 아, 정말 회식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윗사람한테 아부를 못하거든. 아, 진짜예요. 저는 윗사람한테 아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원래 그 눈밖에 난 지 오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에 것들을 잘 안 해서 맨날 당직 근무 거의 몰아주기를 당했죠. 당직 근무 몰아주기를 당하거나 막 그러니까 순번을 뭐 바꿔달라, 뭐 자기가 당직 이때인데 막 당직 좀 대신 서달라, 그런 어떤 그 일명 불법 의뢰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정말 심했어요. 당직 근무 몰아주기 당한 게 너무 많았어요. 4년 동안 거의 당직만 쓴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은, 당직 근무만 몰아주기 당하면 좀 그나마 낫지.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당직 근무가 이때는 수당이 없었어요. 또 당직 수당 전혀 없음. 0원. 제가 근무하던 시기는 당직 수당 0원이었습니다. 완전 지옥이 따로 없었죠. 밤은 밤대로 꼴딱 새고 별로 이득이 되는 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중사 이상 그 이제 부사관들이 그 별로 자기 직별에 관련된 업무를 잘 모릅니다. 맨날 회식하러 다니고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되게 일을 배울 만한 어떤 건덕지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별로 본받을 게 없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일감 몰아주기도 전 당했던 케이스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대 하사가 한 명이에요. 그럼 말 다 했지. 부대 내 하사가 한 2명인가 3명 될까 말까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이미 군대가 개판 5분 전으로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왜? 인관 숫자는 되게 적어. 근데 하사를 다 어디로 뺐냐면은 다 함정근무나 전방으로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함정근무나 전방 배치가 우선이다 보니까 후방의 육상 쪽에는, 육상 근무지는 하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도 하사 거의 찾기 힘들었어요. 진짜예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완전 저 개판 운전이었다니까, 편제가. 편제 대비 인원, 실제 인원 부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존나 웃긴 게, 하사 계급인데 첫 근무지 발령부터 직별장이야.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행정처리죠. 정신 나간 인사명령처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당연히 끝발이 없으니까 씨알 막 존나게 무시를 당하는 거지.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근무 다 마치고 나서 아예 그 부대를 고발 조치해버렸죠. 정부기관에다가. 막 그 당직 근무에 대한 어떤 부조리, 일명 그 당직 뒷돈 거래, 당직 뒷돈 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일명 자료 들고 날르기가 약간 이제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 군사자료 유출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그 외부기관인 외부 정보기관에다가 이제 민원 투기를 하고 전역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려고 그 정말 그 아예 자료를 들고 나르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도 인식이 그랬어요. 보통 그 부사관을 하거나 어떤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잖아요. 뭐 대령 계급에 전역하든 아니면 원사 계급에 전역하든 전역을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금 때문에 바라보고 이거를 이 부사관을 입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사관 근무하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전역하고 나가잖아요. 4년만 근무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다 채워서 근무를 하던 분들도, 상사 원사분들 전역하신 분들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치킨집 차리거나 아니면 뭐 그런 태클을 탄다, 그런 게 아예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던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 자료를 들고 날라서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려고 그런 태클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여러분 사건 아시죠? 예, 그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부터. 예, 그래가지고 자료를 들고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직별이 전산이다 보니까 이런 의뢰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전산 직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위에 어떤 그런 그 요청이, 위에 사례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네, 뭐 CD를 이용하건 뭔가 편법을 이용해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네, 좀 그 정보력이 있고 값어치가 나가는 어떤 군사 비밀 자료 있죠. 군사 비밀 자료를 외부로 들고 날르려는, 그래서 방산업체 재취업하려는 그런 어떤 관행적인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주 존재했었어요. 이런 일이. 진짜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ADD 그 국방과학연구소 보안 사고가 일어난 게 그게 어제 오늘 일만의 일은 아니에요. 현실은 그 이전부터, 더 훨씬 전부터 존재했어요. 네, 진짜예요. 이 CD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얼마나 많았는데 충격이었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이런 경험들을, 되게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부터 공무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깜냥도 저는 안 되게 해서 공무원 시험을 아예 안 친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공무원 별로, 저는 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안 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날려는 이런 게 자주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외부 정보기관에다가 민원 투기하고 전역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되게 그 신고를 해서 그나마 지금 뭐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현재 2023년 기준 보니까 뭐 보면은 뭐 당직 수당이 뭐 1만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말 그대로 관심 없음.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가장 적게 배정되는 기관, 위원회 부서가 바로 국방위원회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예, 말 그대로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죠. 예, 열정페이, 애국페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예, 그거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이미지 개판 5분 전 된 게 맞는데 저는 진짜 이때 전역 신청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워낙에 처우도 안 좋았었고 완전 진짜 쓰레기 취급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시기가 별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저 부사관 해라라고 딱히 권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 더러운 거를 많이 봐가지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첫 사회 경험 20대 때 20살에 입대해가지고 되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예.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결국에는 저는 이제 24살에 전역을 해서 전역한 이후로도 취업 활동은 완전히 아예 계획을 접었습니다. 왜냐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군대도 일했었는데 민간 기업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민간 기업도 그 이상으로 똑같은 문화가 있었거든요. 존재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미 벌써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취업 활동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진짜 이때 이후로 아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활동은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업 활동 안 하면서 네, 취업 활동은 안 했지만 대신 자격증 준비만 주구장창 했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취득한 자격증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아마 보시고 공감을 하실 건데 이 대목이에요. 제가 결국에는 취업 활동을 안 하고 그냥 파트타임 시간 강사 알바로만 그냥 밥벌이를 해오면서 자격증 준비만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진짜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기사 등급은 아직 뭐 취득을 못했는데 어쨌든 산업기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확보는 많이 한 편에 속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온 케이스라서 제가 경험한 20대 때의 사회생활 경험은 이랬습니다. 예,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첫 사회 경험부터 해가지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을 취업해도 분명히 강제 회식 문화라든지 뭐 어떤 강제 회식 문화를 포함한 그 다음에 뭐 윗사람 뭐 비위 맞추기 이런 문화가 굉장히 저는 이제 그걸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취업 활동을 아예 생각을 접었죠.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야 취업하는 거 어떠냐 막 그런 거를 주변에서 조언하시는 친척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족들하고도 그래서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왜냐면 애초에 생각이 안 맞아요. 그 의견 차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래서 취업 활동을 일찍이 접었습니다. 별로 지금 20대 분들한테는 제가 솔직히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억지로 취업 활동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로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이 먹으면 회사 잘리게 돼 있거든. 진짜 그래요. 나이 먹으면 어차피 회사
잘리는 구조 테크가 미래에 다가오게 돼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창업이다 뭐다 해서 엔잡러로 뭐 활동한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도 솔직히 저는 얘기해요. 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구직 활동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구직 활동을 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결국 지금의 다다른 결론입니다. 현재의 결론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쉬는 인구가 많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뭐 이해합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배울 게 없어. 직장 내에서 싸움만 일어나지 그냥 파트타임 알바, 편의점 알바 하면서요, 그렇게 앞으로 지내시는 게 정말 현명한 판단이 맞아요. 어차피 뭐 웬만한 직장 들어가봤자 뭐 지금 300 이상이 안 되잖아요, 월급이. 맞죠? 200 얼마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말로 저기 편의점 알바로 한 달에 한 8일 정도만 일해도, 뭐 8일에서 한 10일 정도만 일해도 거의 뭐 한 얼마 정도 모이나요? 한 80만원에서 그래도 한 뭐 80만원 어떤 금방 정도 수입은 유지한 상태로 워라밸을 챙길 수가 있죠. 맞죠?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테크 타시는 게 제일 제가 봐도 좋아요. 왜냐면 나는 당직 근무 수당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거 적당히 한 8일치 알바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생활이 돼. 그렇게 하면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요. 이게 훨씬 나아요. 제가 봐도 이게 가성비가 가장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대 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0대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지금 한참 군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혹시나 좀 진짜 막 기상천외한 그런 어떤 내용 제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많이 썰을 알려주세요. 뭐 사실 저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저 두 개 채널, 유명한 채널 있잖아요. 뭐 캡틴 김상호 채널이나 뭐 아싸 참수리 채널, 거기 유튜버 분들한테 또 정말 기상천외하고 코미디한 내용 있으면 많이 그쪽에 제보를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은 군대에서 그 대우하는 게 안 바뀌어요. 언론의 이슈화를 시켜야, 그래야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움직임이 생기지, 언급을 안 하면 안 바뀝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래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관행적으로 뿌리가 박혀왔던 그런 고질적인 쓰레기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의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제보해주세요. 그 두 개 채널에 부지런히 제보 많이 하세요. 그래야 바뀌어요. 안 그러면은 바뀌질 않아요. 하여튼 군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나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실 건데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은 실력은 아니지만 자격증 내용 문제 분석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그 전역 준비하는 장병분들이나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시는 장병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분석 영상 올리는 게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